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알아도 좋고 몰라도 좋은 잡다하고 재미있는 NFL과 미식축구에 대한 이야기를 전달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NFL 잡학사전의 제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에디라고 합니다. 이제 오프 시즌에 NFL에서 이제 가장 큰 이 행사라고 한다면 바로 단연 NFL 드래프트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오늘은 이 드래프트를 통해서 앞으로 어떤 선수들이 이제 그 프로리그에 오고 그리고 어떤 선수들을 주목하면 좋으실지 팬들에게 좀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정보를 전달해드리고자 그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정말 드래프트에 대해서 이렇게 전문적으로 다루시는 분들이 많지가 않은데 잘 분석해주시고 좋은 정보를 전달해주실 분이라고 생각한 전문가 한 분을 모셨거든요. 정말 어렵게 모신 분입니다. 제가 몇 달 동안 말씀을 계속 드려가지고 이제 겨우 모시게 되었는데 네이버 블로그에서 이제 고페코라는 이 채널을 통해서 양질의 NFL 컨텐츠를 전달해주고 계시는 에디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고페코 이제 블로그를 운영 중이고요. 지난 시즌 제이님이 하셨던 그 쿠팡 플레이 NFL 중계에서 이제 기록원을 담당해서 자막을 담당했었고, 그 외에는 소소하게 블로그 하면서 뭐 전문가라고 해주셨는데 전문가는 아니고 그냥 이제 NFL 드래프트라는 이벤트를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하드한 팬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정말 그 한국에서 이렇게 NFL 관련된 컨텐츠를 만들어 주시는 분들이 많지가 않은데 정말 그 중에서도 정말 리스펙하는 정말 양질의 컨텐츠를 많이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정말 좋은 정보를 많이 전달해 주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되게 많이 배우고 있는 분이신데 제가 이제 영상 요 상단에 링크를 남겨드릴 테니까 많이 찾아주시고 그리고 고급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 가서 이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많은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한번 즐겁게 한번 드래프트 이야기 한번 나눠봐야죠. 네,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NFL 잡박사전 전문가촌에서 NFL 드래프트 투어보기 출발하겠습니다. 이제 먼저 이제 좀 주목해 봐야 할 이 신인 선수들을 좀 그룹별로 저희가 먼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뭐 이제 가장 팬분들이 많이 기대하시는 포지션은 일단 쿼터백이겠지만 그 외에도 전반적으로 이제 포지션들을 돌아가면서 이 포지션을 그룹 단위로 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소개해야 될 포지션은 아무래도 쿼터백이겠죠? 그렇죠. 이 포지션이 이 포지션이 가장 중요하니까 일단 톰 브레디라는 굉장히 위대한 선수가 이제 지난 시즌을 끝으로 은퇴를 했어요. 그러나서 이제 그 뒤에 시대를 패트릭 마홈즈라던가 그 밖에 다른 선수들이 이제 이끌게 될 텐데 그 뒤에 시대를 이끌 선수들이 이제 프로리그에 또 들어오게 되잖아요. 이렇게 다음 세대를 이어갈 쿼터백 후보들이 이번 드래프트에 몇 명이나 있을까? 또 어떤 선수들이 있을까? 이런 정보를 한번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디님께서 주목하고 계신 선수들에 대한 소개 그리고 이 선수들의 어떤 커리어와 그리고 이 선수로서 장단점 이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일단 에디님이 뽑으신 선수 쿼터백 누구 있죠? 일단 이번 시간에 제가 이제 언급할 이제 쿼터백들은 이제 오하이오 스테이트의 CJ 스트라우드, 그다음에 엘라바마의 이제 브라이스 영, 그다음에 플로리다의 이제 앤서니 리차드슨, 그다음에 켄터키의 윌 레비스 이렇게 준비를 해봤고요. 이제 이번 쿼터백 클래스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이제 뭐 그렇게 막 엄청 엘리트한 클래스다라고 하긴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하지만 이제 앞에 이제 픽을 가지고 있는 팀들 뭐 텍산스, 뭐 콜츠, 레이더스, 팬서스, 뭐 커맨더스 이런 팀들이 다 쿼터백을 필요로 하는 팀들이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앞에서 뽑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NFL이 항상 이제 쿼터백을 통해서 이제 드래프트를 이슈를 만들어 놓기 때문에 가장 주목해야 할 포지션이 아닌가 싶습니다. 쿼터백 이렇게 4명 이렇게 지목을 해주셨는데 지금 말씀드리는 순서는 어떤 순위가 아니라 그냥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 점이라는 거 염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먼저 그럼 CJ 스트라우드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이제 CJ 스트라우드는 이제 저스틴 필즈가 베어스로 드래프트 되면서 이제 그 자리를 자연스럽게 차지한 선수고요. 이제 필즈에 비해서 뭐 엄청난 커리어를 이어갔다 뭐 이런 거는 아니지만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 이유가 일단 사이즈가 굉장히 좋고 이제 6피트 3인치 정도 되고 일단 쿼터백으로서의 키는 뭐 적당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가장 이제 강점은 아무래도 이번 쿼터백 클래스에서 가장 정확한 이제 패스 정확도를 갖고 있다. 그리고 이제 선수들과 이제 디펜스의 움직임 자체를 예상하는 그런 예측력 능력까지 갖고 있다라고 해서 이제 이 선수가 가장 좋은 선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가장 높게 평가하는 부분은 프로그레션을 진행함에 있어서 굉장히 빠르고 간결하고 결단력 있게 뭐 그런 프로그레션을 진행하고 그래서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포켓 패서의 느낌이 난다. 이제 뭐 요즘 NFL에서 유행하는 모빌리티가 뛰어난 쿼터백 뭐 이런 건 아니지만 이제 포켓 패서로서 좋은 특성들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이번 클래스에서 조금 유일하게 좀 한 경기에 패스 4, 50개를 무리 없이 소화해낼 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약점이라고 한다면 조금 기존 필름들에서 보이기에는 좀 프레셔에 약한 모습, 좀 예상치 못한 프레셔가 왔을 때 이를 대처하고 좀 피해내는 모습이 아무래도 가장 큰 약점일 것이고, 이제 모빌리티도 그렇게 뛰어나진 않다. 러셀 윌슨, 뭐 카일러 머레이, 뭐 라마 잭슨 이런 선수들 많은데 아직 그 정도에 한참 못 미치고 포켓 패서로서 정도의 발을 갖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가장 이제 많이 우려를 하는 게 이제 오하이오라는 팀 자체가 굉장히 쿼터백이 환경이 좋잖아요. 뭐 이번에 나오는 태클들도 다 1라운드, 2라운드 뽑힐 거라 예상되는 태클들이고, 이제 작년과 올해 크리스 올라베, 뭐 게러 윌슨, 그다음에 뭐 마빈 해리슨, 뭐 되게 좋은 그런 리시버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평가하는데 약간 감점 요소가 될 수 있다. 약간 감안해야 된다. 뭐 이런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빌리티, 뭐 이런 프레셔의 대응 이런 거에서 아까 이제 제가 언급을 했는데, 그 마지막 이제 조지아전 혹시 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경기에서는 사실 이런 우려들을 조금 불식시키는 굉장히 좋은 활약을 펼쳤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 이런 약점들을 충분히 코치들이 고치고 좀 발전시킬 수 있을 거라고 그 경기를 통해서 아마 저는 확신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NFL 드래프트 하면 가장 이제 재밌는 부분이 현재 NFL에서 어떤 선수와 유사한가, 그래서 항상 컴패리즌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 선수가 정말 조 버로우 정도의 탤런트를 가졌다, 이건 좀 아니라고 보지만 그 조 버로우와 좀 유사한 특성들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정확성이나 뭐 예측 능력 이런 걸 봤을 때 이제 제러드 고프를 또 많이 얘기를 하죠. 제러드 고프 정도 선수로 성장하거나 더 그 이상으로 성장한다면 조 버로우까지 그 정도까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요약을 하자면은 굉장히 쿼터백으로서 좋은 사이즈를 가지고 있고, 어떤 포켓에서 쿼터백이 가장 잘해야 되는, 그러니까 패스를 던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출중한 능력을 갖고 있다라는 평가를 해주셨고요. 동시에 좀 우려되는 부분, 그리고 또 감안해야 되는 부분은 이 선수가 이제 대학교 팀에 속해 있을 때 굉장히 좋은 환경에 있었다라는 점을 말씀해 주셨고, 이 선수가 정말 잘하면 한 조볼로와 그런 비견되는 그런 선수로까지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는데, 조보로 같은 경우에는 프로리그에서 정말 제대로 된 뭐 또 보호 같은 거를 제대로 못 받았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좋은 활약을 보여줬기 때문에 네. 좀 약간 이런 부분을 좀 약간 염두를 해서 이 선수를 보시면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조 버로우의 가장 큰 강점 중에 하나가 이제 굉장히 빠른 프로그레션과 이 결단 판단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스트라우드도 좀 그 부분에 가장 근사치에 있는 선수가 아닌가, 그리고 정확성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조 버로우를 언급한 겁니다. 그래서 이 선수가 컴바인을 혹시 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컴바인에서 이 패스를 던지는 이 메카닉 프로세스가 정말 스무스하고요. 그렇죠. 정말 정확하게 딱딱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 부분이 좀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네. 이 선수가 과연 프로에서 어느 정도로 성장할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떤 환경이 마련된 팀으로 합류할지 지켜보는 것도 굉장히 재미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두 번째 쿼터백은 이제 브라이스 영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이 선수에 대한 분석도 부탁드릴게요. 이제 브라이스 형은 엘라바마 출신이고요. 이제 NFL에 정착한 선배들이 이제 투아 탕고바일로와 그다음에 맥 존스, 이 뒷자리를 이어받은 선수이고, 이제 2011 시즌 하이즈만 트로피 위너이죠. 그런 점이 가장 주목해야 될 부분이고, 지금 현재로서 가장 유력한 1픽 후보라고 지금 많은 현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언급되고 있는 선수이고, 가장 특징적인 거를 말씀을 드리면 이제 엘리트 한 수준은 아니지만 어쨌든 프로에서 통할 만한 그런 모빌리티를 갖고 있고, 이제 이를 활용한 그 스크램블 능력, 그다음에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 기존 플레이북을 연장해서 그 오프 스크립트된 환경에서 굉장히 창의적인 플레이를 할 수 있는 선수다, 뭐 이런 평가이고요. 톰 브레디나 패트릭 마홈스 같은 선수들한테 약간 보이지 않는
그런 터프함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들 인텐지블 띵스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좀 갖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뭐 LSU 경기를 보시거나 뭐 텍사스 경기를 보시면 뭐 경기가 지고 있음에도 굉장히 자기만의 템포를 가지고 터프하게 그 경기를 천천히 따라가거나 뭐 역전하거나 뭐 그런 경기들이 좀 있었고요. 그런 걸 보면서 이 선수를 가장 높게 평가하는 사람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 선배들이랑 비교를 또 해보면 제리 주디, 헨리 럭스, 드본타 스미스, 뭐 제일런 와들, 제이미슨 윌리엄스 굉장히 1라운더 탤런트 리시버들과 많은 선배들이 뛰었잖아요. 그거에 비해서 이번 2022 시즌에 브라이스 영은 조금 모자란 탤런트들과 뛰었다. 그럼에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 이런 걸 조금 플러스 요소로 생각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이제 약점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게 사이즈겠죠. 지금 컴바인에서 뭐 5피트 10인치에 200 지금 원래 프로필상으로는 194파운드라고 나와 있었는데 이번 컴바인에서 보니까 204파운드까지 또 증량을 해왔더라고요. 근데 사실 뭐 증량을 했다고 해서 좋긴 좋은데 프레임 자체가 워낙 얇은 거를 좀 여러 사진과 필름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이즈 문제는 결국 이 선수의 듀레빌리티 이제 계속 오랫동안 태클 받고 뭐 그런 상황 속에서 부상을 안 당하고 오래 지속될 수 있느냐 라고 했을 때 좀 걱정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즌 투아가 뇌진탕으로 고생한 일도 있었고 아마 이 정도 사이즈 쿼터백이 리그에서 좀 살아남는 거 자체를 조금 우려스럽게 보는 시선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약점은 이제 프로그레션이 조금 일관성이 없다. 그러니까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 공을 너무 오래 갖고 있을 때가 많다. 그러니까 어떤 한 플레이에 있어서 그 컨셉이 있고 타이밍이 있고 리듬이 다 있잖아요. 근데 좀 이거를 놓치는 경우가 좀 있었다. 그래서 공을 너무 오래 갖고 있는 게 조금 약점이다. 대신 이제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자신의 발과 어떤 창의성을 통해서 이거를 조금 해결해 나가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거든요. 공을 너무 오래 갖고 있지만 또 이걸 통해서 더 좋은 플레이를 만들어내기도 했다. 근데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느냐의 차이인데 저는 조금 더 일관성 있는 수준을 보여주려면 이제 그 플레이에 맞는 조금 리듬과 타이밍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 좀 그런 점에서 저는 브라이스 영보다 스트라우드를 더 높게 평가하는 것이고 이제 뭐 그런 것들이 약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유사한 플레이 스타일을 찾으라 그러면 이제 러셀 윌슨이 가장 먼저 떠오르고요. 근데 또 이 선수가 러셀 윌슨만큼 어깨가 또 강하지가 않아요. 경기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좀 준비되지 않은 자세에서 나아가는 공들을 보면 굉장히 힘없게 날아가는 모습이 가끔 보이는데 이런 걸 보면 또 엘라바마 선배 투아가 조금 떠오르기도 하고 그래서 컴패리즌은 뭐 러셀 윌슨과 이제 투아 탕고바일로와 그 정도 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제이님이 이제 GM 단장이라면 이제 1번 픽으로 브라이스 영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혹시 저도 궁금해가지고. 캐롤라이나 팬서스가 트레이드업을 해가지고 1픽으로 올라갔잖아요. 네네. 이거는 우리는 무조건 프랜차이즈 쿼터백을 뽑겠다라는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한 그런 트레이드가 확실할 텐데 그러면 이제 이 자리를 스트라우드를 쓸 것이냐 브라이스 영을 쓸 것이냐 이거는 에디님도 굉장히 궁금하실 거고 저도 궁금한 내용이고 그런데 지금 앞서서 이제 두 선수를 같이 분석을 해주셨지만 이 브라이스 영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장단이 명확한 선수이고 이 선수에 대한 호불호가 뭐 어떤 팬들뿐만 아니라 코치들, GM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좀 명확하게 갈릴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 물리적인 한계라는 거는 분명히 존재를 하는 법이고 이게 좀 극복이 안 돼서 그냥 사장된 선수들도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반면에 이 약점을 극복을 하고 리그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한 선수들도 분명히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브라이스 영 같은 경우에도 인터뷰에서 자기는 이제 드류 브리스 그리고 러셀 윌슨으로부터 굉장히 많은 영감을 받았고 이제 그 선수들의 뒤를 따를 뭐 준비가 돼 있다는 식으로 이런 뉘앙스로 인터뷰를 했었는데 일단 이 선수의 어떤 플레이 연장 능력에 대해서 이것도 좀 약간 호불호가 많이 갈릴 요소라고 아까 언급해 주신 것처럼 저는 좀 이 플레이를 좀 짜임새 있게 짜줄 수 있는 코치의 밑에 들어간다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카이 셰넌 같은 코치 같은 경우를 보면은 플레이가 만약에 깨졌을 경우에 그 뒤까지도 연장해서 설계를 해주는 코치잖아요. 그렇죠. 만약 이런 코치를 만나게 된다면 이런 부분이 조금 개선이 될 여지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캐롤라이나 팬서스의 새로운 헤드 코치가 된 프랭크 라이크가 이를 잘 해줄 수 있을 것이냐에 따라서
이 1픽에 브라이스 영을 선택할지 CJ 스트라우드를 선택하게 될지가 좀 갈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단순히 선수들의 능력뿐만 아니라 이 선수를 픽할 팀이 어떤 운영을 하느냐, 어떤 코치가 능력을 갖고 있느냐. 그래서 저는 1픽은 캐롤라이나 팬서스라는 팀의 새로 이식될 색깔에 맞춰 본다면 저는 오히려 CJ 스트라우드가 조금 더 어울린다고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네, 저도 같은 생각이고요. 아, 그러죠. 이제 키 작은 쿼터백들한테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결국 조금 더 세심한 환경이 필요하다. 뭐 프로텍션 플랜이라든지 이제 예를 들면 오펜시브 라인들이 이렇게 일렬로 서잖아요. 그 사이 그 간격을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도 굉장히 디테일하게 달라져야 줘야 될 것이고 플레이를 또 어떻게 디자인하느냐 이런 거를 조금 프로토타입 쿼터백들보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측면에서 저라면 1번 픽에서도 브라이스 영을 안 뽑을 것 같습니다. 여러 우려들도 많고 그런 의미로 저는 그렇게 선택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약간 좀 환경이 상대적으로 좀 제약적인 것 같아요. 스트라우드에 비해서는 사이즈 문제도 있고 이제 어깨 부상 이슈도 분명히 있었던 선수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부정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고 이 선수의 능력을 막 폄하하고 싶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전혀 정말 똑똑한 선수고 정말 뛰어난 시그널 콜러이고 그리고 1인분을 지금 즉각 프로리그에서도 할 수 있을 만한 역량은 분명히 보여줬던 선수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죠. 기대가 많이 되면서 동시에 우려도 많이 되는 선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이제 또 다른 쿼터백 슈퍼스타죠. 정말 슈퍼스타로 떠오른 이 앤서니 리차드슨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이제 앤서니 리차드슨 아마 컴바인 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예측하기를 정말 캠 뉴튼, 라마의 뒤를 이을 좀 그런 컴바인을 정말 좀 속된 말로 찢어 놓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고 실제로도 그런 일이 일어났죠. 그래서 사이즈를 보면 이제 6피트 4인치에 244파운드 캠 뉴튼보다 조금 작은 느낌인데 이제 운동 능력은 정말 압도적인 40야드 대시를 4.4초에 끊었고 브로드 점프 그다음에 뭐 버티컬 점프 모두 다 압도적인 기록을 찍음으로써 아마 주가가 확 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앞에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이 선수의 특징적인 걸 가장 뽑자면 결국 이 엘리트한 운동 능력과 이를 활용한 플레이들이라고 할 수 있겠고 예를 들면 디자인된 QB 런이라던가 그냥 스크램블 능력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압도적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또 이제 어깨가 굉장히 강해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이번 클래스에서 윌 레비스라는 선수와 함께 가장 강한 어깨를 갖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필름을 보면 또 이 선수가 은근히 포켓 프레젠스가 좋아요. 프레셔가 왔을 때 어떻게 대처하냐 포켓 안에서의 무브먼트와 이 상황에서 필드의 이 시선을 놓치지 않고 패스를 연장하고 뭐 플레이를 연장하고 이런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그렇다면 이제 이 선수의 약점은 무엇이냐 하면 당연히 나올 게 정확성. 제 생각했을 때 정말 역대 최악의 정확성을 가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선수가 이제 2022년에 패스 성공률이 53.9%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됐냐라고 하면 좀 더 분석적으로 봤을 때 이제 하체 메카닉이 좀 좋지 못하다. 이제 패스를 함에 있어서 좀 코어랑 힙턴을 이용해서 그 회전력을 이용하는 그런 것과 이제 스텝이 어디로 향하냐, 첫 앞발이 어디로 향하냐,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무게 중심이 너무 앞으로 쏠리면 또 안 되고 베이스에 항상 뒤쪽 발에 베이스 항상 있어야 되고 뭐 이런 기본적인 메카닉들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정말 최악의 정확도를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트레이드업한 캐롤라이나 팬서스가 캠 뉴튼을 뽑았었던 것처럼 이제 리차드슨을 뽑을 거라는 그런 이제 주장도 있거든요, 사실. 근데 이거 리차드슨을 1픽으로 뽑으면 한 2, 3년 정도는 더 고생을 해야 될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아마 좀 선발 쿼터백이 있고 조금 브릿지 해줄 쿼터백이 있다면 정말 매력적인 선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블로그에서도 썼었는데 좀 시대를 잘 타고난 선수 같아요. 그 무슨 느낌이냐면 이제 옛날에는 이런 유형의 선수들이 성공하는 확률이 굉장히 적었는데 요즘 굉장히 많잖아요. 라마 잭슨도 있고 뭐 제일런 허츠, 저스틴 필즈 뭐 좀 성공적으로 나름 정착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이제 결국 이러한 유형의 선수들을 어떻게 써야 할지를 좀 잘 알고 있는 코치들이 리그 전반에 퍼져 있다. 그래서 조금 이 선수 리차드슨 입장에서 내가 성공할 확률이 더 높아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좀 더 성장을 한다면 이제 그 업사이드라고 그 실링은 뭐 영과 스트라우드보다 더 높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좀 유사한 플레이 스타일을 꼽으라 그러면 캠 뉴튼을 전 당연히 꼽고 싶고요. 캠 뉴튼도 당시에 이제 엄청난 체격과 운동 능력 대신 이제 정확성으로 굉장히 고생했잖아요. 좀 굉장히 비슷한 점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리차드슨을 뽑는 팀과 리차드슨은 이제 이 캠 뉴튼과 펜서스 사례를 많이 스터디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캠 뉴튼이 프로리그에 합류해서 고생을 많이 하긴 했지만 결국에는 정규 시즌 MVP도 들고 롬바르디 트로피를 들지 못했지만 슈퍼볼까지 진출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점을 좀 많이 참고를 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깨 힘이 정말 강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컴바인에서 이 앤서니 리차드슨이 공을 던지는 거 보면은 진짜 가볍게 던지거든요. 근데 60야드, 70야드가 그냥 날아가요. 되게 살짝 던지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좀 약간 저는 약간 충격적이었던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패스 정확도가 굉장히 아쉽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선수가 일단 경험이 많진 않아요. 맞아요. 근데 커리어 내내 패스 성공률이 60%를 넘긴 적이 없더라고요. 네. 그 정도로 좀 약간 좀 아쉬운 모습을 보였고 특히 대학리그에서 이랬다는 거는 이게 프로리그에서 잘 패스를 던질까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하기에 그런 좀 약간 신경이 많이 쓰이는 그런 기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선수는 말씀해 주신 대로 저도 굉장히 공감이 많이 되는 게 첫 시즌부터 선발로 쓰기에는 위험 부담이 굉장히 높을 것 같아요. 네. 특히 높은 픽을 할애해서 이 선수를 딱 프로리그에 바로 데뷔시키겠다? 그러면 좀 많이 위험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인상적이었던 거는 프로그레션에 대해서 칭찬을 해주셨는데 이 선수가 굉장히 좋은 툴을 갖고 있잖아요. 보통 이렇게 빠른 다리를 가지고 좋은 툴을 가진 선수는 일단 패스 프로그레션이 제대로 안 됐을 때 빈 공간을 보면 뛰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선수는 일단 필드를 봐요. 맞아요. 이 부분 정말 칭찬을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에디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중간에 잘 이를 성장시켜 줄 수 있는 브릿지 쿼터백이 있는 팀으로 간다면 이 선수는 정말 잘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 부분에 굉장히 큰 공감이 갔습니다. 네, 뭐 조던 러브가 이제 로저스 뒤에서 몇 년씩 있었던 것처럼 좀 앉아 있어야겠지만 확실히 좀 업사이드가 많이 기대되는 그런 선수입니다. 하지만 조던 러브의 전철을 밟으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패트릭 마호즈를 밟아야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앤서니 리차드슨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얘기를 하고요. 다음은 이어서 이번에 또 다른 쿼터백 윌 레비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 선수는 어떤 선수인가요? 지금 아마 리차드슨, 브라이스 영, 스트라우드 다음으로 아마 가장 많이 뽑는 선수일 텐데요. 이 선수에 대해 소개를 드리자면 일단 이제 원래는 펜스테이트에 있다가 이제 켄터키로 전학을 가서 좀 성공한 케이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조금 가장 큰 강점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리차드슨과 함께 어깨 굉장히 강하다. 그리고 단순히 어깨 힘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암 탤런트라고 하죠. 그 움직이면서 공을 어떻게 잘 던질 수 있는가. 그러면 어깨를 어떤 각도로 또 쓸 수 있는가. 뭐 그런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이제 암 탤런트라고 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높은 평가를 줄 수 있는 선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특징적인 게 그 릴리즈라고 하죠. 이 공을 타임 투 스로우랑 약간 다른 개념인데 공을 얼마나 빨리 던질 수 있는가라고 봤을 때 이제 NFL에서 가장 엘리트한 선수들 두 명을 뽑아보자면 이제 에런 로저스랑 투아 탕거바일로와 이 선수들인데 이 선수들 릴리즈 타임이 0.3초대 초반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윌 레비스도 여기에 전혀 뒤처지지 않는 평균 0.3초대 초반이 똑같이 나오는 그런 엘리트한 릴리즈 타임을 갖고 있고 이게 왜 좋냐라고 하면 아무래도 수비수들의 반응을 좀 제한을 하고 빨리빨리 공을 던질 수 있다 보니까 본인의 리듬을 살리기 좋고 좀 퀵 패싱 게임 이럴 때 굉장히 좋게 활용할 수 있는 요소이고요. 그래서 이 암 탤런트와 좋은 릴리즈를 갖고 있다. 이게 가장 윌 레비스를 대표하는 그런 강점이라고 볼 수 있겠고 또 다른 특징이 이제 이 선수가 펜스테이트에서 켄터키로 전학을 하면서 만난 코치들이 이제 2020년에는 이제 리암 코엔이라고 션 맥베이 사단에 있던 코치이고 2022년에 만난 코치는 이제 리치 스캔가렐로 이 코치인데 이 사람은 또 카일 셰너한 밑에 있던 코치였어요. 그래서 이 두 시즌 동안 NFL에서 굉장히 넓게 퍼져 있는 언더 센터, 와이드 존 그리고 플레이 액션 이런 NFL에서 주류가 된 그런 스킴들을 2년 동안 미리 경험을 했다. 그래서 굉장히 괜찮은 모습을 보여줬다. 그 스킴 속에서라고 생각했을 때 이제 현재 그런 스킴을 주로 하고 있는 팀들에게 조금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좀 적응하는데도 수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2022년 필름을 보면 그 활약이 조금 안 좋았어요. 굉장히 인터셉션도 많이 던지고 이 선수가 지금 1라운드 탑 10 픽에 드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안 좋은 활약을 펼쳤거든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로 이제 말하는 게 사람들이 이제 원래 기존 넘버원 타겟이었던 이제 완데일 로빈슨 이런 선수가 2021년에 이제 드래프트로 NFL에 합류를 하면서 이 넘버원 리시버도 없고 뭐 오펜시브 라인도 굉장히 안 좋고 해서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뛰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걸 좀 제외를 하고 봐도 조금은 아쉬운 점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이제 더블 커버리지, 트리플 커버리지에 그냥 계속 공을 던진다거나 좀 직선적으로 타는 그런 라우트들에 대해서 원래 그 공간에다 공을 던져줘야 되는데 약간 언더스로우 되는 경우라던가 오버스로우 되는 경우라던가 조금 직선적인 움직임에 대한 예측력이 조금 좋지 못하다라는 것들이 있겠고 이제 프로그레션 과정에 있어서 약간 타이밍을 잘 못 맞춘다. 이 플레이의 리듬과 타이밍을 아직은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라는 생각이 드는 필름도 굉장히 많았고요. 그래서 조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디시전 메이킹 능력이 조금 떨어진다. 배드 디시전의 빈도가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 탤런트를 보면 굉장히 한번 키워볼 만한 선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쿼터백에게 필요한 그런 디시전 메이킹 능력은 확실히 좀 향상이 될 필요가 있고 그런 점으로 봤을 때 가장 대표적인 선수가 이제 리그 최초로 30-30을 기록했던 제이미스 윈스턴이 가장 먼저 떠오르고요. 좋은 어깨를 갖고 있음에도 디시전이 안 좋아서 인터셉션을 많이 던진다거나 뭐 그런 경우가 있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잭 윌슨이 약간 좀 보이더라고요. 잭 윌슨도 드래프트 당시에 컴바인에서도 엄청난 모습을 보여줬고 어깨 재능은 거의 역대 최고라는 말을 들었을 정도로 그런 선수였는데 결국 좀 보여준 게 많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잭 윌슨이 실패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쿼터백이 필요한 그런 디시전 메이킹과 프로그레션 능력들이 아직은 조금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좀 그런 것들이 많이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프로 리그에 데뷔하기 위한 그 프로 레디 스킴적으로는 굉장히 좀 준비가 된 선수이고 정말 강한 어깨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 선수가 그 80야드를 던질 수 있다고 막 얘기를 하고 그리고 자신감이 엄청 넘쳐요. 이 선수 인터뷰를 보면은 자기는 어떤 팀에 합류하든 나는 우승시킬 수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할 정도로 정말 이 자신감도 엄청 넘치고 그거를 뒷받침할 수 있는 팔도 가진 선수인데 부정할 수 없는 건 이 선수가 2022 시즌 활약이 정말 안 좋았어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근데 최악의 지원을 받은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염두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리비스의 좀 메카닉에서 좀 약간 아쉬움을 많이 느꼈거든요. 이 프로토타입 쿼터백들이 갖는 굉장히 정성적인 메카닉이 담보하는 이 선수의 어떤 패싱 능력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선수는 좀 급한 상황에서는 좀 약간 공이 너무 앞에서 나가는 경향도 분명히 있었고 맞습니다. 이게 프레셔를 굉장히 많이 받는 상황에서 메카닉이 흔들리면서 정확도가 뚝 떨어지는 그런 경향도 좀 많이 보였거든요, 필름에서.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우려가 되긴 하는데 근데 이 부분을 극복할 수 있는 이 타고난 팔힘 이건 정말 매력적이라고 느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보면서 느낀 게 좀 메카닉이 많이 조금 일관성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고 아무래도 그런 것들을 고쳐줄 수 있는 또 코치를 만나야 이게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4명의 선수 중에 어떤 선수가 가장 버스트일 것 같으세요? 라고 물으면 저는 윌 레비스일 것 같다라고 대답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지 코치들이나 분석가들 사이에서도 지금 가장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쿼터백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분명히 이제 조시 앨런처럼 이제 프로 시즌을 거치면서 이 메카닉이 교정이 되면서 정확도가 분명히 향상된 선수도 있으니까 이제 그 부분을 참고한다면 매력적인 픽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쿼터백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좋은 쿼터백들이 많이 있고 이 쿼터백들은 이 드래프트 평균적인 능력치가 어떤지 간에 항상 주목을 받았던 그런 포지션이잖아요. 이 미식축구라는 스포츠에 꽂힌 그런 포지션이기도 하고 그래서 다음 세대를 이 선수들이 잘 이끌어 나갈지 정말 궁금해지는 선수들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